모르겠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모르겠어요? 유형 28번이랑 유형 30번?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막 이상한 기침이 나는 병이 걸려가지고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좀 이해했어요. 유형 28번. 뭐지? 144번. 144번. 저번에 144번 보니까 집합 A가 x가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인 부분 집합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 자,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7개라는 말은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MB-1이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몇 개가 됐다는 거야? 7개가 됐다는 말은 MB가 그럼 얼마가 됐다는 소리죠? 3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래. 그런데 K가 B의 원소면 10-K도 B의 원소래. 그러면 우리가 집합 A가 지금 1, 2, 3, 4 해가지고 10인데, 그런데 누가 세트로 들어가야 되냐면 집합 B에 원소가 들어갈 때는 누가 1이 들어가면 9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면 8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면 7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4가 들어가면 6이 들어가야 되고, 5가 들어가면 5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얘 두 개는 이 두 개씩 같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해야 돼. 1이 들어가면 무조건 5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원소의 개수 몇 개가 되려면, 그러면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5가 하나 들어가지고, 그 다음 얘 4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줘야 되겠네. 몇 가지? 4가지. 되겠니? 오케이. 또 혹시 또 선생님이 또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 원소의 합인데요. 어? 이때 그러면 15. 얘들은 다 합이 10이니까. 되겠니? 오케이. 150번도 풀어줬으면 좋겠어? 150번 보자. 자, 150번은 자, 집합 x가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로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자, x가 1, 2, 3 해가지고 다시 볼까? 4. 근데 그러면 F8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 되냐면 가장 작은 원소가 8이 돼야 돼. 그러면 누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8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누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누군 들어가면 안 돼? 1, 2, 3, 4, 5, 6, 7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최소값이 8이 안 되니까. 아니, n을 최소로 갖는 집합을 fn이라고 합니다. 그럼 f8은 최소값이 8이 되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최소값이 8이 되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누구는 9하고 10은 그러면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8,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가 1에서 7.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 할 때는 우리가 뭐하지? 포함하는 거 다 빼고 남은 애들만 2의 n승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9하고 10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2의 제곱에서 몇 가지? 4가지가 된다고. 되겠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는 어떻게 돼? 이어는 그럼 F1은 어떻게 되는 거야? F1은 1 빼고 2의 몇 제곱? 2의 9제곱이야. F2는 어떻게 되는 거죠? 1도 빼고 2도 빼야 되는 거야.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고 1은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의 8제곱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계속 2의 9제곱, 2의 8제곱, 2의 7제곱 점점 뭐 하는 거야?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B가 커지면 반대로 FB는 작아지는 거지. 되겠니? 아까 말했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된다고 얘는.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 셀 때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다 빼고 남은 거 가지고 2의 n제곱하는 거. 그럼 F2는 하면 2는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1, 2 하여튼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거 8개 가지고 2의 8제곱 이렇게.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안의 값이 커지면 반대로 1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FN이 어떻게 되는 거야? FN이 2의 10-n이 되네요. FN은 2의 10-n이 되네. 그러면 2의 9제곱, 2의 7제곱, 2의 5제곱, 2의 3제곱, 2의 1제곱? 자, 너희 더셈 실력을 보여줘요. 여기는 더셈 실력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수학원에서는 등비수열 합공식이 나와 저기에서 저거 들어가는 공식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무식하게 돼야 돼.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방이잖아. 네. 그리고 확실히 좋아. 뒤에 걸 배워놓고 반복하는 게 확실히 좋으니까 웬만하면 방학 때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선행은 언제밖에 못한다고? 방학 때밖에 못해.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시만 반복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있으니 유형 30번? 유형 30번 볼까? 자, 유형 30번 보니까 자, 집합 S가 1, 2, 4, 8, 16, 32, 64인데 자, 여기에서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A1, A2에서 AN이래. 이때 각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AK라고 할 때 그때 A1부터 AN까지 합을 구하래.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내 부분집합 중에서 만일 뭐 2, 16, 32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얘는 AK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거야. 되겠니? 이제 이런 원리인데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최소값이 1이 되는 놈이 몇 개 있는지 세주자라는 거야. 최소값이 1이 되는 놈이 몇 개 있는지 세주자. 그럼 최소값이 1이 되는 놈이 몇 개 있는지 세주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일 거 아니야.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제곱이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를 2가 최소값이 되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는지 세주자. 그러면 아까 한 거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지? 2는 포함하고 1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저거 포함하고 포함하는 거 다 빼라고 그랬지? 남은 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지. 2의 몇 제곱? 2가 최소값인 놈이 한마디로 AK가 2가 되는 놈이 몇 개 존재한다고? 2의 5제곱 개 존재한다고. 그럼 이걸 2의 5제곱번 더해주게 될 거니까 2 곱하기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4가 최소값이 되는 거는 4는 포함하고 1, 2는 포함하면 안 되지 또? 그러면 2의 4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같은 식으로 하면 8은 2의 3제곱, 16은 2의 제곱, 32는 2의 1제곱, 64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얘 계산하면 2의 6제곱 64야. 얘도 64야. 얘도 64야. 계산하면. 그럼 계속 다 64네. 그럼 64가 몇 번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거네. 그래서 답은 64 곱하기 7 해가지고 끝이 8인 거. 3개나 있잖아. 계산해봐. 64 곱하기 7. 터프도 하나 풀어줘? 154번 하나 풀어줘? 알았어. 그럼 154번 볼까? 154번이 아니라 154번이 맞구나. 자, 154번을 보니까 집합 A는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2개 이상의 원소를 받는 부분집합을 각각 A1부터 A26이라고 하지. 그러면 원래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 32개인데 그
중에서 뭐를 빼주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게 한 가지,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이 5가지. 그래서 6가지 빼주니까 그래서 부분집합이 26개 생기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부분집합이 몇 개라고? 26개야. 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공집합을 빼주면 26개의 부분집합이 있대. 이때 이번에는 뭐 한 거? 가장 큰 원소인 거를 AK라고 그랬을 때 이번에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최소한 원소가 몇 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원소가 2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원소가 2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최소 원소는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라고? 2개 이상이니까 이제 제일 큰 원소로 가야 되는 거지. 큰 원소. 그래서 제일 큰 원소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원소가 뭐인 거부터? 2인 거부터 가자 이번에는. 그럼 제일 큰 원소가 2인 놈이 몇 개 있다고? 1, 2, 하나 있죠. 되겠니? 네? 1은 원소는 같은 걸 한 번만 쓰는 거잖아. 가장 큰 원소가 2가 되는 부분집합은 1, 2 요거 딱 한 개 있잖아요. 큰 원소, 가장 큰 원소, 그 원소 중에서 부분집합 원소 중. 그럼 2는 한 가지가 있어. 그럼 이제 3은 몇 가지가 있냐면 이번에는 그러면 3은 포함하고 4, 5는 포함하면 안 돼. 됐지? 그럼 이번에는 1, 2 두 가지 중에서 2의 제곱에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 하나 빼줘야 돼. 1, 2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원소가 3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 한 가지 빼줘야 돼. 아니 부분집합이 3 이렇게 되는 경우는 빼줘야 된다.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서. 그럼 같은 식으로 하면 이번에는 최소값이 뭐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하면 이번에는 뭐를 포함하고? 4를 포함하고 5를 포함하면 안 돼. 그럼 또 원소가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그럼 역시 또 이번에도 2의 세제곱에서 빼기 1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뭐인 거? 4 하나인 경우는 빼주자. 조건이 처음부터 조건이 원소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뭐 최대 원소가 뭐일 때? 5일 때 하면 뭐는 포함하고 5를 포함하는 거니까 얘네들 가지고 몇 개? 2의 4제곱 해서 빼기 1 해주면 되지. 되겠니? 이해되지? 응. 네. 빨리 먹고 와. 자, 그럼 오늘 진도가 156번부터네. 156번부터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이완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 문제다. 이완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하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하면 이건 이제 1번, 2번, 3번에 각각 포함된 개수하면 뭐가 되는데 NA 더하기 NB 하면 NA가 그럼 1 더하기 2고
MB는 2 더하기 3이니까 2가 몇 번 계산됐죠? 2번 계산됐죠? 그래서 빼기 뭐 해줘야 된다고? NA 교집합 B를 해주는 게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 특히나 교집합이 뭘 때? 공집합일 때, 즉 서로소일 때는 그냥 개수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하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하면 여기가 A의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디에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뭐를 빼주면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드모르간을 써야 돼. 드모르간 쓰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얘를 N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아까 여기에 의하면 전체에서 뭘 빼줘야 된다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우리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밑에 156번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56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얘가 뭐라고? 얘가 N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NU에서 뭐를 뺀 거? NA 교집합 B를 뺀 거야. 얘가 몇 개가 나왔다고? 17개가 나왔고. 그러므로 NA 교집합 B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NU에서 뭐를 뺀 거? 얘 17을 뺀 거. 그래서 몇 개가 된다고? A 교집합 B가 11개가 되네. 그러면 이제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에서 NA가 13개, MB가 12개, NA 교집합 B가 11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문제 157번 지금 하나 풀어봐. 여기까지 풀었어. 여기까지 풀었어? 그래 좋아. 그 다음 가보자. 그러면 자, 역시 아까 말했던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U 빼기 NA로 풀 수 있고. 자, 요거 좀 조심하자. 뭐가? NA 빼기 B가 NA 빼기 MB가 아니야. 벤 다이그램상 뭐에 해당하는 거니까? 벤 다이그램상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A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뺀 거야. 그래서 NA 빼기 B는 뭐라고? NA 빼기 NA 교집합 B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160번 문제를 봅시다. 160번 문제. 자,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NU가 30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역시 또 도모르간 가자. 어떻게 된다고?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6하니까 그러므로 NU 빼기 NA 합집합 B가 6이 되는데 NU가 얼마니까? 30이니까 그러므로 NA 합집합 B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4는 17 더하기 22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 그러면 이제 NA 교집합 B는 그러면 누구에서? 얘 둘이 나오면 39? 39에서 뭐 뺀 거? 24 뺀 거가 되겠네.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게 A 빼기 B가 조심해라고 그랬지? NA 빼기 MB가 아니라 NA 마이너스 NA 교집합 B. 그래서 NA가 17개, NA 교집합 B가 15개 하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밑에 똑같은 문제 있으니까 61번은 네가 풀어보자. 161번. 요거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에서.
얘 근데 진도가 안 맞아서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네, 지금 155페이지, 155분부터 나오고 있어요. 3차시. 3차시? 네. 듣고 왔다 이거를. 집합하고는 좀 기억이 난다. 여기 같이 나와도 수업은 같이 듣고 앞쪽을 채우는 게 나지 않겠어요? 똑같이 해도 크게 가르쳤을 것 같은데. 한서를 하는 한서 집합 부분이라서 이게 한번 알아들을 수 있는지 들어보고 또 못 알아들은 부분하고 앞부분 안 들은 부분은 개별로 해줄게 알았지? 됐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자. 자,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다음 페이지 160 여기도 왕중에 하나만 더 풀고 가볼까? 165번 하나만 더 풀고 가보자. 165번. 자, 여기는 34페이지 165번 봅시다. 자, 이거는 부집합 AB에 대해서 NA 합집합 B가 50이고 NA, MB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너무나 유명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대칭차 집합이야. 그래서 누구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에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래. n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우리가 NA 합집합 B에서 NA 합집합 B에서 뭘 빼줘야 되겠어? NA 교집합 B를 빼주는 거죠. 그럼 다시 얘를 NA 합집합 B가 뭐니까?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인데 또 한 번 더 빼주니까 이거 몇 배로 빼주면 되겠다. 2배 빼주면 되겠죠. 얘가 여기까지인데 하나 더 빼가지고 곱하기 2. 응,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NA 합집합 B, NA, MB 주어져 있으니까 NA 교집합 B는 그러면 NA 합집합 B가 52는 해서 35 더하기 32 빼기 NA 교집합 B 해가지고 NA 교집합 B는 그러면 67에서 62 빼서 15 산수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다시 35 더하기 32 빼기 30에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면 유형 33번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냥 문장형 문제야. 문장형 문제. 그냥 우리가 집합 A, 집합 B 잡고 풀면 돼요. 요 유형은. 그래서 요것도 167번 하나 보면 자 36명의 학생에게 수학과 영어 두 가지 숙제를 내줬는데 수학 숙제를 한 학생은 28명. 자, 수학을 그래서 수학 숙제를 집합 A로 잡고 영어를 집합 B로 잡아주면 지금 NA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NA가 28, 그다음 MB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가 3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네. 둘 중 어느 것, 두 숙제 모두 안 한 학생이죠. 두 숙제 모두 안 한 학생. 그래서 누구? N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지금 얼마가 됐다고? 3이래.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가 드모르간 쓰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얘는 바로 뭘? NU에서 뭘 뺀 거야? NA 합집합 B를 뺀 게 얼마가 됐다고? 3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36 빼기 NA 합집합 B가 되는 거니까 NA 합집합 B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NA 합집합 B가 지금 뭐라고? 33명이다라는 걸 이렇게 준 거죠. 전체 NU가 전체 학생 수가 36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뭐 숙제 모두 한 학생은 뭘 구하라는 거죠? N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에서 NA가 지금 28명, MB가 32명 빼기 NA 교집합 B에서 는 33에서 요거만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68번을 지금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똑같으니까 문제가 NU가 15 이렇게 잡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기말고사 어디까지 시험 봤어? 끝까지 어느 학교도 또 여기 이도까지? 강한 학교네. 여기 다학교도 다 봤지? 2학기 때 뭐 하려고 그러지? 또 여기까지 나가면 2학기 할 게 없어 사실. 그러면 중간고사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 유리함수 최소 유리함수까지 갈 거야. 그럼 기말에 뭐 하려고? 진짜 자 여기까지. 뭐야 이거 왜 2시간이 걸려? 그렇지. 내가 깜짝 놀래. 자, 170 봅시다. 자,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하면 그럼 일단 내가 2의 배수 집합을 A로 잡아주고 3의 배수 집합을 B로 잡아주면 얘는 2의 배수가 아니다니까 A 여집합이고 아니다 그리고야 교집합 3의 배수도 아니다니까 B의 여집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는 다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NU에서 뭐를 빼는 거야? 도모강 쓰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N A 합집합 B의 배수. 그래서 뭐인 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계산해가지고 전체 100에서 빼줘야 되네. 그러면 NA는 2의 배수의 개수니까 그냥 2분의 100 해서 계산하면 되죠. 몇 개? 2의 배수는 50개고 3의 배수는 100을 3으로 나눠버리니까 34 가우스 제곱은 33개죠. 그 다음에 NA 교집합 B는 그럼 뭐가 되지? NA 교집합 B는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니까 6의 배수죠. 그럼 6의 배수의 개수는 100을 6으로 나눠버리니까 16개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NA 합집합 B는 그럼 어떻게 된다? NA 합집합 B는 50 더하기 33 빼기 16 이렇게 되겠네요. 17? 67? 선생님 잔수가 한 번씩 틀릴 때 있으면 그럼 100 빼기 얼마? 67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문제가 173번 있으니까 한번 너희들이 지금 한번 해보자. 173번. 자, 10과 소속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똑같은 문제야. 그럼 이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10의 배수 개수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로서란 말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니까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놈이니까 얘가 이제 N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얘가 NU에서 뭐를 빼주자고 U에서 A 합집합 B의 원수를 빼줘야 되는데 이 A 합집합 B의 원수의 개수가 2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 빼기 10의 배수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유형 넘어가 볼게요. 35번 유형. 자, 35번 유형 35가 종종 나오는데 이해를 차려야 돼. 이해를. 뭐냐면 U하고 NA하고 MB만 줘. NU하고 NA하고 MB를 준 다음에 NA 교집합 B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최대값은 되게 간단해. 최대값은 만일 뭐 NU가 30인데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NA하고 MB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놈이 다른 놈의 부분 집합이 되버렸을 때가 NA하고 MB 중에서 혹시나 NA가 원소가 더 작다고 친다면 NA가 MB의 부분 집합이 되버리면 NA 교집합 B가 NA가 되면서 최대값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무조건
A하고 B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놈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때 A 교집합 B가 최대값이 나와. 근데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최소값은 자 NA 합집합 B가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인데 이 NA 합집합 B는 최대 어디까지만? NU까지만 가능해요. NU까지만. 그래서 얘는 NU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NA 교집합 B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서 NA 교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U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물론 이때 조건이 NA 더하기 NB가 NU보다는 클 때 그렇게 해서 NA 교집합 B의 뭐를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요거는 바로 밑에 문제 가지고 쉬운 문제 가지고 보자. 자 이렇게 NU하고 NA하고 NB만 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구의 A 교집합 B의 최대값 구하려면 아까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놈이 큰 놈의 뭐가 되면 부분집합이 되면 N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바로 뭐가 되면서 B가 되면서 최대값이 나오게 돼.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고? 18이 돼. 근데 이제 최소값은 뭐가 되는데 이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데 NA 합집합 B가 되는데 얘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NU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NA 더하기 22 더하기 18 빼기 NA 교집합 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3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NA 교집합 B는 크거나 같다 22 더하기 18 빼기 36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 되겠니? 얘가 그래서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자, 똑같은 문제야. 다만 글로 써야지 있고요. 문장제 문제야. 밑에 179번 한번 해보자. 자, 이 문제가 됐으면, 이 문제 이제 됐어? 자, 요거를 가볼까요? 182번 한번 가볼까? 자, 어느 학급의 학생이, 자, 36명 있는데, 강아지 키우는 학생이 12, 고양이 키우는 학생이 6명이래. 고양이 키우는 학생이 6명이래. 그러면, 이때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지 않는 학생 수 돼 있네. 자, 보자. 강아지를 A, 고양이를 B라고 잡아주면 얘는 둘 다 아닌 거니까 뭐가 될까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되겠죠. 고양이도 안 키우고 강아지도 안 키우는 학생 수.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데 NU-NA 합집합 B가 되는데 그럼 얘가 이제 36 빼기 NA 합집합 B가 되는데 그러면 자 얘가 최대일 때 이 전체는 최소가 될 거고 얘 드물간 하면 A 합집합 B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될 거고 반대로 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될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이제 오면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인데 그러면 NA가 몇 명? 12명 얘가 6명 빼기 NA 교집합 B에서 우리가 그럼 얘가 뭐가 돼요? 18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되잖아. 그럼 결국은 얘도 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소가 되면서 다시 얘가 전체가 최대가 될 거고, 반대로 얘가 최소일 때, 그러니까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소가 되면 여기는 또 최대가 되겠죠. 그럼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거의 되겠지. 꼭 하는데 적어봅시다. 그럼 가볼까?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NA 교집합 B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자 NA 교집합 B가 최대일 때는 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얘가 얘 쪽에 포함될 때. 그래서 요 놈이 최대일 때가 얼마냐면 최대일 때가 6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 6명이면 얘는 그러면 뭐보다 최소값이 12가 되고, 그럼 다시 얘는 최소일 때 반대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6 빼기 12를 가지고 얼마가 되는데 24가 되는데, 반대로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아까 문제는 NA 더하기 MB가 뭐보다 크거나 같았어. NA 더하기 MB가 NU보다 컸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얘가 또 대응이 이렇게 쉽죠? 12 더하기 6이 36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은 교집합이 0일 때가, 아까는 교집합이 하나 이상 생기게 줬던 거야. NA 더하기 MB가 누구보다 커서 NU보다 커서. 근데 지금은 NU보다 작아서 0일 때가 가능하다. 지금은. 그럼 이제 0일 때 그럼 뭐가 되고 18이 되고, 그럼 이번에는 36 빼기 18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나요? 문제는 거의 똑같은데 다만 아까는 NA 더하기 MB가 NU보다 컸지만 이제는 작은 거야. 자, 그 다음 이형 넘어가 볼까요? 36번 이형 가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자 3개짜리야. 자 3개짜리. 자 그래서 이 포함 배제 원리가 원소의 개수 셀 때는 항상 1개짜리는 더해주고 2개짜리는 빼주고, 교집합 2개짜리는 빼주고, 교집합 3개짜리는 더해주고, 만약 4개 있으면 교집합 4개짜리 또 빼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2개일 때는 어디까지 갔었죠? 하나짜리 더해주고 교집합 2개짜리 빼줬죠. 3개일 때도 똑같은데 하나짜리는 다 더해주고 교집합 2개짜리는 다 빼주고 3개짜리는 다시 더하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짜리도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184번 한번 풀어보면, 자 보니까 NA하고 MB하고 NC가 줬어요. NA, MB, NC가 줬고, NA 합집합 B를 줬네요. 그러면 NA 교집합 B는 NA 더하기 MB에다가 얘하고 얘 위치 바꿔가지고 NA 교집합 B는 NA 더하기 MB에서 NA 합집합 B를 빼는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NA 더하기 MB 빼기 NA 합집합 B인 가지고 얘가 그러면 10 더하기 21 빼기 27 하니까 31 빼기 27 하니까 4가 되나요? 그럼 같은 식으로 MB 교집합 C도 21 더하기 7 빼기 B 교집합 C는 공집합이라고 줬구나. B 교집합 C는 공집합. 그 다음에 NC 교집합 A는 NA 더하기 NC 빼기 NA 합집합 C. 그러면 자 여기서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면 당연히 A 교집합, B 교집합 C도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도 그러면 몇 개가 된다고? 0이 돼요. 그러므로 NA 합집합 B는 하면 NA 합집합 B 합집합 C 하면 한 개짜리 더해주고 10 더하기 21 더하기 7 빼기 2개짜리 다 빼주고 4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3개짜리 더해주는 건데 0이어서 해서 공식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자 밑에 똑같은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185번 하나 풀어봅시다.
여기서 A와 B는 서로서로 좋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준 거야. 이거 다 나갈 수 있어요. 야 오늘 진도 많이 명제까지 나가야 돼. 우리 진도 기억표대로 나가거든. 오늘 진도가 너 복사해서 줄 건데 하나. 오늘이 269번까지 해야 되네. 자, 그 다음 거 193번 가봅시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앞부분이 쉬워. 여기가 어려워. 다 활용이라서. 여기 갖다가. 어. 여기 진도를 어. 95거든요. 어. 근데 숙제는 93이에요. 뭐라고? 99는 어. 93이에요. 응? 아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잖아. 원장님한테 이거 강력하게 항의를 할게. 원장님이 진도기표를 잘해주고. 어우씨. 294분까지는 무리야. 사람. 100년 150문제를 나가야 돼. 난 150문제를 하루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93번 가보자. 193번. 자, 193번은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추론 문제인데 추론 문제 좀 어려워요. 추론 문제들이라서.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가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되고 1개 있어야 되고 A 빼기 C의 원소의 개수가 1개란 말은 여기에 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도 1개 있어야 돼. A 빼기 C의 원소의 개수도 1개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색칠한 부분에 들어가는 뭐에 원소들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일단 그러면 먼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여기에 원소가 최대가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고 여기에 원소가 1개 있고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으면 2개 있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누구의 원소가 A의 원소가 3개이면서 A 빼기 B의 원소도 1개, A 빼기 C의 원소도 1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최소가 되게 하면서 여기가 최소가 되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최대값이 나올 거냐면 여기에 원소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원소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남은 애들이 이제 뭐 3하고 5가 들어가고 여기에 남은 거 다 7, 11, 13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원소 합이 최대값이 될 거야. 우리 조건이 하여튼 여기에 총 원소가 3개가 있고 여기에 1개가 있고 여기에 1개가 있으면서 원소가 여기 합이 최대가 되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제일 작은 숫자 2 빼고 나머지 여기를 다 몰아넣어줘 버리면 합이 최대값이 될 거다라는 거야. 기본 문제를 너무 어렵게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값은 요거 계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3. 자, 이번에는 최소값이 되게 하려면 자, 최소값이 되게 하려면 이번에는 하여튼 여기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1개 여기에 1개가 있으면 여기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11 들어가고 여기에 1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작은 원소 2 하나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원소가 이쪽에 있어버리면 되잖아. 뭐 5, 7, 2 5, 7, 뭐 나왔지? 3?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다? 여기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여기 안에 원소가 3개, 이쪽에 1개, 이쪽에 1개. 우리 전체 조건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총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원소 2 하나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쪽은 다 들어가면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채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러면 채소값은 2가 되겠죠.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추론 문제. 자, 우리 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추론해보세요. 숙제로.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우리가 처음 나갈 때는 이거 펜 뽑는 문제 안 풀 거야. 2회차 때 풀 거야. 이렇게 펜 뽑는 빨갱이 문제들.
아, 선생님 혹시나 빨갱이 한다고 뭐 정치적 이 색깔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색깔이 빨갛다고 빨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넘어가서 명제 봅시다. 명제. 자, 명제. 자, 우리가 명제가 뭐냐 하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그래요.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한 거가 명제야. 그럼 명제가 아닌 거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을 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명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떤 문자 x, 즉 어떤 변수를 포함하는 식인데 그 변수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들을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조건이 P라고 나타내면 그놈의 보통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보통 많이 나타내요. 조건이 P면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많이 나타낸다. 자, 용어 정확하게 해야 돼. 자, 그러면 239번 볼까요? 이제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아보래. 명제인 것을. 그럼 얘는 이 식을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죠? 2x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 하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얘는 명제가 아니야. 얘는 뭐야? 조건이야. 얘는 뭐가 되죠? xx 사라져가지고 결국 2는 마이너스 3 되는 거잖아.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얘는 거짓인 명제.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얘는 거짓이 명확해. 거짓이 명확하니까 명제야. 그래서 명제가. 얘도 여기가 5x고 얘가 5x니까 얘는 변수 x를 포함하지. 변수 x를 포함해도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되잖아. 얘는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된다. 참인 명제. 자, 얘는 방정식이죠.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조건이야. 답은 이런 거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도 하나 하고 가야지. 하나 하러 가야지. 뭐 하나 해볼까? 밑에 240번 하나 해보자. 자, 맛있다. 명제 아니야. 알지? 이런 거. 맛있다, 크다, 가깝다. 그래서 240번은 뭐만? 5번만 거짓인 명제인 거지. 5번이 뭐라고? 5번이 거짓인 명제다. 자, 크다, 가깝다, 맛있다,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거 안 돼. 뭐라고? 5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이 될 수가 없다. 어떤 실수 x를 집어넣어도. 그래서 잘못된 거는 5번만, 잘못된 게 아니라 5번만 거짓인 명제다. 자, 그 다음에 244번 가볼까요? 244번. 자, 뭘 구해보자고? 진리집합을 구해보자. 진리집합은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오, 그러면 이건 뭐가? x 더하기 절대값 x가 0 하니까 그러면 절대값 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애들 낚시하기 위해서 내놨어. 그럼 애들이 선생님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요 절대값이 아니 음수해야죠 해서 x는 0보다 작다 딱 하면 돼? 소리가 맞아? 틀려?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이렇게 틀리지 말라고 한 거야. 0도 성립한다. 0도 성립해. 0은 마이너스 0까지 넣어줘야 돼. 이렇게 낚시 문제 당하면 안 돼. 낚시 이렇게 약간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절대값 x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는데 사실 등호는 어느 쪽에 넣어줘도 관계가 없어요. 등호는 어느 쪽. 그래서 좀 낚시해 보려고 낸 것 같은데 그럼 진리 집합은 우리가 이제 진리 집합은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답을 쓸 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 보고 틀리면 꼼수해야 되잖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소직선상에서 어떤 숫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로 했고 양수일 때는 그냥이 되고 음수일 때는 여기까지 거리는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x는 x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다만 낚시가 조금 있는 게 영일 때도 성립하는데 애들 등호 빼고 많이 답을 써서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부정. 명제 부정. 자, 우리가 명제를 부정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우리가 명제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P가 아니다를 명제 부정이라고 부르고 표현은 P 앞에다 물결 무지를 붙여놓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는다. P가 아니다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물결분이 P라고 쓰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주면 돼. 그 다음에 조건에서 이제 뭐가 있으면 그리고가 있으면 부정할 때는 또는으로 바뀌고 같다는 같지 않다로 바뀌고 작다는 얘가 아닌 거야. 부정은 그럼 작지 않은 거는 크거나 같은 거죠. 부정할 때는 등호가 없으면 들어가고 있으면 빠져야 돼. 그래서 x가 a보다 작다의 부정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a보다 크다의 부정은 a보다 작거나 같다고. 물론 얘는 이제 뭐 자연수란 조건이 있을 때 짝수이다의 부정은 홀수이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야? A, B, C가 모두 같다야. 그러면 얘는 A는 B 그리고 B는 C 그리고 C는 A인데 부정은 그러면 A나 B 또는 B나 C 또는 C나 A인데 요걸 그냥 한마디로 나타내면 A, B, C 중 서로 다른 것이 하나 이상 있다라는 거야. 되겠니? 요거의 부정은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 이상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거. 자, 모든 임의어의 부정은 어떤 하고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의 부정은 모두 아니다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올 거야 문제에서. 자, 그러면 245번 보면 조건 A가 0보다 크다이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부정하면 자 얘가 부정할 때 뭐로 바뀌고 부정하면 이렇게 바뀌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등호가 없으면 들어가고 그리고가 뭐로 바뀌고 또는으로 바뀌고 얘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데 등호가 있으면 빠지고 되겠니? 요게 이제 부정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247번 너희들 한번 지금 풀어보자 그러면. 247번. 전체 집합이 6의 양의 약수래. 이유가 아마도 1, 2, 3, 6이죠. 1, 2, 3, 6. 문제 개수를 한 100문제쯤 되게 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유형쯤에서 비슷한 유형에서 문제수 한 100문제 맞춰가지고 끊어놨을 거예요. 유형까지 269번 유형까지. 오우 여유 있어 10분이면 충분해. 자 그러면 얘 집합 P가 뭐가 되는 거지? 진리 집합 P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2하고 3이죠? 진리 집합 P가 2하고 3이지. 그럼 나 P의 진리 집합은 우리 마플 시너지가 좀 옛날에 사람들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아직 얘가 안 나왔지만 벌써 나와요. 나 P의 진리 집합은 그럼 뭐가 된다고? P의 여집합이 돼서 U에서 P 뺀 거 1, 2, 3, 6에서 뺀 거 2, 3 뺀 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건 명제, 조건 명제. 우리가 P면 Q이다 명제. 그때 이거 P면 Q이다를 우리가 얘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 가정하고 결론이 있을 때 그때 이 집합 P, 예의 진리 집합 P가 예의 진리 집합 Q에 뭐하면 포함되면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해. 그리고 포함되지 않으면 그 명제는 뭐가 된다고? 거짓이 돼요.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데 만약 그러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포함되지 않으면 PQ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원소가 하나 이상 있게 되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아서 거짓이 명제가 돼. 그때 여기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명제를 거짓으로 만든다고 해서 발레라고 그래요. 발레. 되겠지? 그래서 P 빼기 Q의 원소가 존재하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게 되고 얘가 이제 뭐가 아닐 때 꽁집합이 아닐 때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되고 이때 여기 원소를 우리가 발레라고 부르고 포함되면 명제가 참.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제가 참거짓 확인은 진리집합을 구해서 진리집합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명제 참거짓을 확인하는 거야. 물론 너무나 당연한 거는 굳이 안 구해봐도 돼. 그렇지만 좀 헷갈리는 것들은 구해보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나머지는 뭐 집합에서 잘 보는 거니까 249번 가지고 보자. 집합 U에 대해서 무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하고 Q라고 했을 때 자, P면 Q이다가 참이다 하면 이런 거 풀 때 그냥 어떻게 해놓자. U에서 P, Q 해놓고 이제 보자. 그러면 P 합집합 Q는 P 합집합 Q는 뭐가 돼? Q가 돼야 되지. P 교집합 Q는 P가 돼야 되죠. P 바깥쪽과 Q 안쪽은 여기 도넛이네. 세도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그럼 P 합집합 Q가 Q니까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얘는 P 바깥쪽과 Q 안쪽을 더해버리면 U가 되죠. 헷갈릴 때는 얘 그거 해봐도 돼. 여기다 둘 다 여집합해서 같은지 봐줘도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Q-P가 되는데 P-Q가 되지. 공집합 되죠. P가 Q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누가 참이다? 5번이 참이다 하는 거. 시간상. 저쪽에 옮겨서 나머지 좀 풀어. 알았지? 몇 개는 쌤 그냥 풀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에서 문제는 뭐 하냐면 집합을 직접 줘가지고 참이 되게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이번에는 자, P면 Q에다가 P가 주어져 있어. P가 5, 6, 7이야.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이 집합 P가 뭐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Q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Q의 개수는 하면 Q는 누굴 포함해야 돼? 4, 5, 7을 포함해야 되지. 자, 누군가를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건 다 빼라고 그랬지. 그래서 남은 거 이해한순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4, 5, 7 빼면 남은 거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32개 되겠죠. 부분집합의 개수 새로운 문제로 바뀌었네. 자, 그 다음에 257번 면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가지고 이번에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역으로 알아내보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포함관계를 보고 자, P 합집합 Q가 나오려면 P가 Q에 포함돼야 돼. P 합집합 Q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돼야 되고 P 교집합 R이 나오려면 이제 R이 어디에? P에 포함돼야 P 교집합 R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성립하는 거죠? R이면 P가 참이고 P면 Q가 참이고 그 다음에 R이면 Q도 참이 되겠죠. R이면 P다 참, P면 Q다 참, R이면 Q이다 참. 그래서 Q이면 P다 아니지. R이면 P다 참이지. 자, 얘는 이 책이 순서가 막 뒤집혀 있어요. 대우를 볼 거야, 대우. 자,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냐면 대우가 참이에요. 그럼 대우는 어떻게 바꾸냐면 앞뒤 바꾸면서 나 붙이는 거야. 앞뒤 바꾸면. 그러면 얘는 뭐가? R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거다. 대우 관계라서. 그럼 R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반대로 낙큐이면 나다리다도 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연띠듯이 참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포함관계 보고 참것이 맞춰보기요. 계속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 봅시다. 자 여기 표를 만들어줬어요. 착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자 P가 Q에 포함되니라고 물어본 거야. P가 Q에 포함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포함돼? 네 하고 Q는 R에 포함되니? Q는 R에 포함되니 했더니 포함 안 되와요 하고 이것은 P 교집합 R이 P 교집합 R이 Q에 포함되니? 당연히 되죠 하고 이번에는 Q 합집합 R에 Q가 포함되니 하면 P 합집합 R이구나. P 합집합 R이네. 잘 봐야지 문자를. P 합집합 R에 Q가 포함되니 했더니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냥 포함관계 보고 참것이 있을 거꾸로 확인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3번 유형이 아까 말했던 그 발레 유형이에요. 발레 유형. 발레는 아까 뭐라고? 원래는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P이면 Q이다의 발레가 된다고.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어떤 원소? P 빼기 Q의 원소가 존재하면 여기 어떤 원소가 존재하면 뭐가 된다고? 명제가 거짓이 되고 거기의 원소를 우리가 발레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래 P면 Q이다가 발레는 어디 원소? 여기 원소가 P에 포함되지만 Q에 포함되지 않아서 P면 Q이다를 거짓으로 만드는 얘들이야. 그래서 발레는 누가 돼? 1, 4, 8이 되는 거다. 자, 이야 완벽하다. 1분 남았네. 다음 페이지. 우리 오늘 진도가 269번까지야. 269번까지. 자, 그러면 이제 참인 명제 찾아보래. 땀 유형이 이제. 자, 명제 P면 Q이다가 뭐 힘을 보이려면 거짓 신념을 보이려면 뭐가 발레를 찾아보라는 거야. 발레. 자, 봅시다. 요거는 x가 2면 얘 찔리집합이 2야. 이후의 찔리집합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후의 찔리집합은 마이너스 3하고 2야. 그럼 얘가 이렇게 포함되죠? 그래서 1번은 참이 뭐야? 1번에서 바로 끝나고 그랬어. 이럴 때가 좀 난감해요. 한 5번쯤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참이 됐네. 자 그러면 얘는 자 x 곱하기 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냐고 물어봤으면 이런 때 이제 발레를 쓴다라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값 중에서 x는 1, y는 0가 있는데 이 x는 1, y는 0를 여기다 넣어주면 성립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이 되고 이때 이 1,0을 우리가 발레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자 a제곱 이꼴 b제곱이면 a는 b다라고 했는데 a제곱 이꼴 b제곱 성립하는데 a는 b부터 될 수 있지만 a는 마이너스 b도 될 수 있잖아. 그럼 예호의 해집합은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고 예호의 해집합은 a는 b니까 이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거짓. 자 평행사변형이면 마름모이다가 아니라 반대지.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이죠. 앞뒤가 바뀌었다.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에 포함돼. 자 n이 소수이면 홀수이다 있는데 아쉽게도 소수 중에서 짝수가 딱 하나 있죠. 2. 우리가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를 소수라고 부르고 2, 3, 5, 7 이렇게 가는데 2를 제외한 소수는 다 홀수지만 2만 짝수기 때문에 얘도 거짓이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참인 거는 1번만 되는 거야. 자 우리 진도 계획표대로라면 여기까지네. 269번까지. 근데 문제 수가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자, 저쪽으로 옮겨서 질문 있어? 합집합 관계. 아니 Q 전체를 포함해. Q 전체를 Q를 다 포함해야 참이 되는 거야. 오늘 숙제가 오늘 우리 진도는 155분부터 나갔어. 155분부터였나? 그러니까 156번부터 여기부터 나갔는데. 자, 몇반생도 그럴 건데 오늘 진도 나간 건 숙제를 다 해오고 앞에 조금 부족한 것들은 선생님하고 정해서 조금씩 채워보기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한 부분이면 앞에 거 채워놓고 할 텐데 여기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하자고 그랬어. 안녕하세요. 어서와. 성적이 나왔어요. 나왔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괜찮아. 네. 잠깐만. 혹시 뭐야? 연기충 무조건 안 올려놨나? 내가 그때?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적을 안 넣어놨나 보다. 연기충. 아이씨, 이런. 불안한데? 답 있는 거 내려받은 것 같은데 느낌이. 잠시만 이거 로딩하는 동안만. 그래. 이거 이래 써도 돼요. 이거 이래 써도 돼요. 오늘은 그래 내가 허용해 줄게. 언제까지만 빨리 갈게요. 난 그거 말고. 네. 루시 왜 맨날 아직도 그거 학생 다 정리가 안 됐어? 저희 내일 방학이어서 빨리 해야 해요. 아직 생기부가 정리 안 됐어? 네. 왜 아직 안 됐어? 몰라요. 책 엄청 지금 써야 하고 듣고 하나도 안 썼어요. 뭐라고? 듣고 하나도 안 썼어요. 뚜껑 써야 돼? 써야죠. 요즘은 제목만 쓰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 이야기했나 옛날에? 어떤 재수 없는 놈? 그거 면접관이 진짜 면접관이 저장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웃겼어 그 이야기를 진짜. 완전 그거 해야죠. 그래서 그게 있어. 그게 이제 서울대였는데 서울대는 원래 독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서울대는 그 보통 공통문항 세 문항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이 독서 활동이거든. 네. 그 열심히 적어다가 독서 강의 쓰는데 하필이면 그 면접관 중에 한 명이 그 책 저자였어. 근데 보통은 이제 서울대 면접이 딴 게 아니라 수학 문제, 이과 같은 건 수학 문제를 푸는 거고 문과는 뭐 네. 문과도 거의 수학 비슷한 문제인데 학동 비슷한 문제 이런 거 써요. 그래 아마.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게 보통은 그런 질문을 안 한대. 시간이 부족해서 하다가 거의 끝나버리네 학생들은. 내가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선생님이 물어봤대. 질문. 이제 좀만 느리게 풀지. 그래, 그런 질문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저희 오늘 내신이 2.7도 오, 그러더라고요. 좋은데? 그래서 딱 3이에요. 좋아. 근데 전체 평점이 3인데 3학년 평점이 2.7이면 좋은 거야. 좀 더 좀 좋은 거라서. 서울 마지막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서울권 거의 경계 라인에 있는 보드라인. 우리 보드라인쯤에 넣어도 돼. 보드라인쯤에. 모두 아니에요.
보통 건대가 2.3에서 2.7 정도 붙더라고. 건대가 2.3에서 2.7 정도 붙는데 건대 이제 2.7 정도 붙는 애들은 좀 지역별로 좋은 학교일 거고 아마 그렇죠. 보통 한 2.3 정도에서 붙는 거 같더라고. 그러면 건대보다 살짝 낮은 학교에서도 단대 죽전 쓸까요? 죽전. 반대 축전 정도 붙지 않을까? 그 정도면. 아니 죽전에 이공계가 있어요? 아 있어요? 큰 공이나 이런 게 축전 아니었나? 반대가 천안이 있고 축전이 있는데 저는 숙명 쪽이요. 화학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화공 계열도 있었던 것 같고 승시는 서울. 그러니까 그 정도 라인 아천대 명지대 이런 쪽 라인 좀 오늘은 미적 오늘은 미적하는 날인데 지난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수원 한번 미적 한번 이렇게 하다가 방학 때부터는 주 3회로 수원 두 번 나가고 미적 한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알았지? 주성이 언제 나와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방학 시간부터 나가면서 왜냐면 너는 방학을 빨리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방학하는 학교들도 있어가지고 저희 다음 주를 응? 다음 좀 더 늦게 해야겠네요. 그렇지 다다음 주 월요일 그래. 주 월요일 날 그때 방식 다다음 주 월요일 그렇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학 시간표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제일 빨리 하는 학교들은 이번 주 금요일쯤에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학교들이 수요일쯤에 좀 많이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수요일쯤 방학식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 학교처럼 이렇게 늦게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때 맞춰서 하면 되겠지. 월요일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방학 시간표 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 방학하는 날이지 그날이. 다음 주까지는 그냥 일반 시간표. 화목 투로 와요. 화목 투로 와요. 원장님 시간표 준다고 나 아직도 안 돼. 원장님 갈고 니가 가서 원장님 시간표 빨리 주세요. 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우리 반 시간표 짜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막 섞이니까 원장님이 시간표 짜겠죠. 자 보자. 저번 1회차 숙제가 그때 45페이지까지였나? 44페이지까지가 1회차 숙제였죠. 오늘 46페이지부터지. 46페이지. 교재 선생님 완전. 오케이. 앞에 거 질문만 하면 안 돼요. 앞에 그 질문. 나는 김프라는데 왠지 이거 답이 있는 걸 내가 뽑은 것 같은데. 미안해 잘못했어. 다음 시간 따로. 내가 학생용을 받아야 되는데 교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씨, 망했어. 일단 오늘은 이걸로 하자. 다음 시간부터 쌤 이거 답 얻을 것 같이 그럴 테니까. 혹시 앞에 그 중에 질문 있다고? 경원이 몇 번이? 5-13이랑 5-13번 하면 해줘? 5-13번 한번 가볼까? 5-13번지? 5-5-면 5-5-가 언제야? 5-13번. 아이씨 망했어. 짝지 없는 거 뽑았어야 되는데. 에이씨. 짜증.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fx는 gx가 뭘 갖지 않도록 하라고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fx는 gx가. 그러면 이제 이 fx 그래프를 얘가 이제 뭐에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공비가 첫 번째 뭐 했을 때 첫 번째 절대값 x가 뭐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x의 2n 제곱이 뭐로 가면서 0으로 가면서 그러면 fx는 뭐가 되냐면 0 플러스 2분의 0 플러스 1에서 fx는 2분의 1을 따라가고 두 번째 절대값 x가 뭐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x의 2n승이 무한대로 가니까 양변을 x의 2n승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x의 2n승분의 2분의 2x 제곱 더하기 x의 2n승분의 1이 되는데 x의 2n승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는 fx가 뭐가 되는 거야? 2x 제곱이 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절대값 x가 1일 때는 x의 2n승이 1이 되잖아. 그래서 x가 플마 1일 때는 그때는 fx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1이나 f-1 같은 경우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1 해가지고 1이 되나요? 그럼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뭘 따라가게 되고 2분의 1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풀마 1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뭘 따라가? 2x 제곱을 따라가지 1,2를 지나가고 해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x 제곱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그럼 얘랑 누구랑 이제 y는 sin k 파이 x랑 뭐 하지 않게 하라고 만나지 않게 하래. 되겠니? 그러면 sin k 파이 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마이너스라고 y는 1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기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쪼그라들고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주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퍼지게 되지. 그럼 지금은 k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점이 생기잖아. 그러면 k가 뭐하면 뭐할수록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뭐 지나갈 때부터 k가 점점 작아져서 어디 여기 1,2분의 1 지나갈 때보다 k가 더 뭐 해버리면 더 작아져 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서 교점이 안 생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k가 최대일 때가 이 1,2분의 1 지나갈 때 여기 비어 있는 거라서 교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1,2분의 1 대입해서 2분의 1은 sin k 파이. 그럼 k가 얼마일 때? k가 6분의 1일 때 sin 6분의 8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sin k가 6분의 1일 때 처음으로 뭐가 생긴다고? 6분의 1까지 가능하다. 6분의 1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당겨오면서 교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15번. 15번 야, 이 쓰레기 문제 진짜. 아우, 평가한 문제 중에서 간혹 이런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해기문 같은 문제들. 자, 보자. 잠깐만, 근데 이거 계속 해놨나?